번개처럼 터져나온 스파크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다. 2025년 가을 오사카 페스티벌 홀에서 트롯 왕자 김용빈의 공연이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 갑작스러운 음향 시스템 마비는 단순한 방송 사고가 아닌 대중음악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순간의 도화선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술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곡이 시작되자마자 스피커는 침묵했고 마이크는 기능을 잃었으며 정교한 믹싱 콘솔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사고는 아티스트에게 치명적인 공황을 안겨주고 공연의 완성도를 산산조각내는 재앙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김용빈은 단 몇 초의 침묵 속에서 눈을 감은 뒤 마치 기술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로 관객들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는 거치대에서 마이크를 떼어 조용히 무대 옆에 내려놓았고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라는 짧은 한마디와 함께 무중폭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담한 선택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과시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기술인을 제거하려 했던 거친 순결함과 생생한 압력이 인간의 목소리에 내재된 진실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예술적 선언이었습니다. 관객들이 목격한 것은 사운드 보정을 거친 완벽한 결과물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노래하는 한 예술가의 영혼 그 자체였으며 이 역설적인 불완전함의 완벽성이야말로 오사카 공연을 전설로 만든 충격적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공연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던진 가장 충격적인 파장은 최첨단 기술의 수호자들이었던 음향 기술자들의 자발적인 항복 선언을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무대 뒤편에서 최고 수준의 장비로 소리를 조율하며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최적화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메인 엔지니어는 헤드폰을 내려놓고 무대를 응시하며 이 사람 앞에서 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혼잣말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한 가수의 뛰어난 실력에 대한 개인적인 감탄을 넘어 지난 수십 년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완벽한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해 투자하고 발전시켜온 음향 과학과 공학의 기본 전제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믹싱과 마스터링, 증폭 기술이 도달하지 못한 영역, 즉 인간의 목소리가 지닌 원초적 힘에 대한 압도적인 경의를 표현한 것이자 기술이 예술의 매개가 아닌 종속적인 도구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로직이 무너진 현상은 오사카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기술이 따라잡을 수 없는 차원의 재능이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이 공연을 전설로 만든 결정적인 증거는 음향 기술의 잣대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청각 경험이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스즈키 씨는 한쪽 청력을 잃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용빈의 무중폭 육성이 울려 퍼졌을 때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감정의 파동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다고 간증했습니다. 이는 청각신경을 통해 소리를 인지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우회하여 소리가 공기의 압력 변화를 넘어 인체의 고유 주파수와 공명하는 진동 공명 현상을 일으켰음을 시사하는 과학적, 감성적 사례입니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특히 트로트 특유의 깊고 강한 저음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 저음은 단순한 소리의 주파수가 아닌 물리적인 압력파를 생성합니다. 인간의 몸은 이 저주파 대역을 피부와 뼈를 통해 직접 흡수하고 인지합니다. 스즈키 씨의 간증은 바로 이 원초적인 진동이 청력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관객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었고 궁극적으로 심장으로 듣는 경험을 가능하게 했음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관객이 스마트폰 녹음 영상에서조차 가슴이 떨리는 경험을 했다고 토로한 것은 이 압력파가 공연장 전체를 휘감았음을 증명하는 현장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 인증의 시대에 날 것의 가치가 얼마나 폭발적인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통계에 따르면 공연 후 24시간 동안 김용빈의 무중폭 라이브 영상이 한국과 일본 SNS에서 350만 건 이상 공유되었으며 이는 그의 이전 어떤 정식 뮤직비디오나 완벽하게 믹싱된 스튜디오 트랙보다 훨씬 빠른 확산 속도였습니다. 이 영상들은 화질도 불안정하고 음질도 완벽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급작스러운 기술 사고가 기록된 불완전한 클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불완전함이 반대로 조작 불가능한 진실이라는 강력한 인증서 역할을 했습니다. 딥페이크와 AI 음성 합성, 그리고 끊임없이 정교해지는 오토튠 기술 속에서 대중은 이미 너무 완벽한 콘텐츠에 피로를 느끼고 불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영상은 정말 라이브가 맞는가?
라는 의심을 기술이 이 목소리를 떠받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놓았고 결국 마이크를 내려놓은 김용빈의 대처는 그 모든 의심을 단숨에 불식시켰습니다. 영상들의 댓글 창에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들었다는 표현이 줄을 이뤘으며 이는 곧 관객들이 오직 감정적 투명성만을 진정한 기준으로 삼았음을 입증합니다. 첨단 기술의 논리와 규칙이 무력해지는 순간 인간의 감정적 소통 능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며 이는 라이브 공연 산업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새로운 형태의 진정성 기준선을 제시한 것입니다.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육성으로 기술의 지배를 끝내고 예술의 시대를 다시 열어젖힌 것입니다. 그의 떨리는 손은 두려움이 아닌 일거대한 기술적 로직을 깨부수는 혁명가의 용기였던 것입니다. 김용빈의 오사카 공연은 트롯이라는 장르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전례 없는 규모의 글로벌 팬덤을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가 촉발한 현상은 기존의 한류, 즉 K-팝이 구축해온 퍼포먼스와 비주얼 중심의 한류와는 궤를 달리하며 훨씬 더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정서에 기반을 둡니다. 이상하게도 현장 관객의 상당수는 트롯을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일본 젊은 여성 미키와 같은 비트로 팬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기교 때문도 높은 음력 때문도 아니었지만 아주 먼 곳에서 누군가가 영혼을 직접 부르는 듯한 감각에 이끌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을 공연장으로 이끈 것은 단 한 소절이 영혼을 움켜쥐는 듯한 목소리의 신비로움이었고 마이크가 꺼진 순간 그 신비로움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실로 바뀌며 그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공연 후 며칠 만에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는 오사카 현장의 관객들이 올린 영상과 후기, 팬들의 글로 폭발적으로 채워졌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음악이라 여겼던 트롯이 국경을 넘어 자랑스럽게 울려 퍼지는 모습을 처음 본다는 내용의 젊은 세대 댓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트롯이 가진 고유의 진솔함이 세대를 관통하며 재평가되는 현상을 낳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트롯을 올드한 음악으로 치부하지 않고 오히려 기술에 가려지지 않은 가장 순수하고 섬세한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와 맞물려 외부의 극찬은 더욱 폭발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유력 일간지 아사히 비평은 그 밤을 영혼을 정화하는 의식이라 묘사하며 지금까지 어떤 해외 아티스트도 이토록 가깝고도 압도적인 느낌을 동시에 준 적이 없었다고 극찬했습니다. 한 비평가는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객석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고 표현하며 아티스트와 청중 사이의 벽이 허물어진 친밀함과 전율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확산은 아시아를 넘어섰습니다. 김용빈의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중국, 태국, 베트남은 물론 트롯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서구권 관객들까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확산의 중심에는 가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캐나다와 독일 팬들의 감동적인 후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노래하는지는 모르지만 내 심장은 모든 것을 듣고 있다고 고백했으며 독일의 한 팬은 인간의 목소리가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두려워졌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김용빈의 음악이 장르나 언어의 경계를 넘어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슬픔, 사랑, 희망과 같은 감정의 언어로 기능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용빈의 오사카 신드롬은 K-팝이 뛰어난 댄스, 중독적인 멜로디, 그리고 정교한 프로덕션으로 세계를 정복했다면 그의 트롯은 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충격적이고 주목할 만합니다. 그의 음악은 완벽한 비트나 화려한 무대 연출 없이도 오직 순수한 감정의 떨림만으로 글로벌 청중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관통하며 국경과 문화적 차이를 무력화하는 힘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기술적 완성도가 아닌 감정적 투명성이 미래의 핵심 가치임을 선언하는 선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반향의 밑바탕에는 김용빈이 무대에 오르기 전 감수해야 했던 고독한 책임감과 용기가 자리합니다. 공연 발표 순간부터 그는 양국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하필 양국 관계가 미묘한 이 시기에 일본 시장을 선택했는가라는 시기적 적절성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너무 성급한 해외 진출이라는 내부의 우려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트롯이라는 장르 자체가 일본 대중음악 시장에서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과
K-팝의 주류 흐름에서 벗어난 그의 음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낮은 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기대 속에서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떨림은 단순한 무대 공포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짊어진 십자가, 즉 음악적 진정성을 수천 명의 대중 앞에서 홀로 입증해야 하는 한 예술가의 고독한 책임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는 무대 뒤에서 오늘 나는 기술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을 가져간다고 조용히 다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다짐은 그가 안전한 선택지인 국내 활동이나 대형 기획사의 보호 아래에서 이미 성공이 보장된 팝 장르를 택하는 대신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뜨겁고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내온 일본 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반영합니다. 김용빈의 진정성은 기술의 화려함이 아닌 감정의 깊이를 앞세웠다는 점에서 한국 대중음악 역사 속 트롯의 황금기 정신과 명확히 닿아있습니다. 당시 트롯은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삶의 이야기를 꾸밈없이 풀어내는 장르였으며 기술적 완벽함보다는 가슴으로 전달되는 호소력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한국의 저명한 음악평론가 이규영은 그의 목소리를 분석하며 그의 목소리는 트롯의 고유한 색을 품고 있으나 동시에 가장 현대적인 감정의 필터를 통해 재생산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평론가는 특히 김용빈이 낮은 음에서조차 마치 가슴 깊은 곳의 이야기를 꺼내듯 호흡을 실어내는 방식, 그리고 강하지만 부서지지 않는 압력을 유지하는 독특한 점의 떨림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그가 완벽함을 목표로 삼지 않고 인간의 감정을 무엇보다 앞세워 트롯이라는 장르의 본질을 새롭게 일깨웠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는 테크니컬한 과실을 지양하고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청중과의 교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사고 앞에서 무너지는 대신 음악의 진실을 선택하고 장비라는 안전망을 스스로 거부하며 예술의 가장 위험한 지점으로 걸어들어간 그의 고독한 용기야말로 관객들에게 가장 깊은 울림을 준 핵심 메시지이자 오사카 공연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태도는 궁극적으로 그의 예술적 권위를 확립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김용빈의 2025 오사카 공연은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닌 미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기술적 완성도와 증폭, 디지털 마케팅에 의해 결정되는 시대에 인간만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본질이 모든 장비와 논리를 압도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결정적 사례입니다. 그 밤 이후 오사카는 한국 음악 지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기록된 성지로 남았으며 수년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마이크가 꺼진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오직 숨과 영혼의 떨림으로 노래한 그의 용기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특히 유럽의 한 보컬 분석 전문 유튜브 채널이 30분 분량의 심층 영상을 제작해 2025 오사카 현상을 집중 조명한 것은 이 사건이 아시아권을 넘어 서구 보컬 산업계에까지 경종을 울렸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김용빈은 자신의 목소리를 객석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고 관객들은 기술적 사고를 언급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오직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술의 힘을 목격한 환희를 품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공연은 예술은 언제나 한계를 뛰어넘는 길을 찾아낸다는 영원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으며 이제 대중은 기술의 그림자조차 없는 순수하고 진실된 예술의 시대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